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구영배 TMF 미정산액 맥불돈 없다입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에 이른바 TMF 사태가 시작이 되고 처음으로 구영배 큐텐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그런데 이 구영배 대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TMF 미정산액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이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맥불돈 없습니다라는 게 사실상의 답변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맥불돈만 없는 것이냐? 다음 기사 좀 이어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TMF 1조 이상 문제, 자금의 불법 흔적. 네. 이건 누구 얘기냐? 이건 이복현 금감원장의 얘기입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이 출석을 했죠.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TMF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땐 1조 원 이상의 규모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의 불법 흔적이 발견됐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불법 흔적도 아니고요. 강한 불법 흔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들이 다 어제 정무위에서 다 나왔던 얘기라는 거죠. 잠시 뒤에 이 얘기를 차근차근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야당 방송사법 처리 완료, 다시 거부권 전국으로입니다. 네. 어제 5박 6일의 필리버스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법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가 됐죠. 야당 주도로 이 방송사법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건 결국 다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거부권 행사가 되면 다시 또 국회로 다시 넘어올 거고 또 재투표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예상되는 이 순서가 다시 반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무한 정쟁 시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면 제목도 나왔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기업이면 벌써 망했을 빈손국회다. 기업이라고 쳤으면 벌써 망했을 거다. 왜? 국회가 빈손이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22대 국회 2달간 한 일이 뭐냐? 법안 발의 건수 2,370건, 본회의 통과 법안 5건, 7월 소위 개최 건수 5건, 소위 구성을 못한 상임위도 5개나 됩니다. 기자회견 418건, 징계한 발의 5건. 2달 동안 징계한 발의 5건, 본회의 통과 법안 5건입니다. 근데 본회의 통과를 해야 법안이 지금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통과한 5건이 뭐냐라는 거죠. 본회의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방송사법이더라. 근데 이 5개가 통과되고 끝이 아니라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또 행사가 유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생산성은 제로다. 그러니까 국회는 현재 2달 성적표 빈손 빵점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얘기를 여의도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윤한 어제 오전 대통령실서 독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단 둘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 네. 지금 여기 보면 지도부와 만찬하고 6일 만에 회동을 한 거다. 여기서 아마 제2부속실 세법 개정 등을 논의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김정은, 푸틴 만난 뒤 중국 눈치 보지 말라. 네. 지금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을 했죠. 그래서 북러 밀착이구나라는 얘기를 저희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푸틴을 만난 뒤에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중 북한 외교관들한테 1호 지시로 중국 눈치 보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 원래 중국 내에서 불법 밀수, 첩보 수집 이런 거를 중국에서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허용하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그냥 해. 뭐 중국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해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북한 내에 있는 화교들에 대해선 거주지 이탈 제한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결론인즉슨 북중 관계가 당분간 소원해질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조금씩 지금 이게 재편되고 있는 모습을 같이 좀 포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 모습. 포효하는 임종훈 선수 그리고 그 앞에 두 주먹 불끈진 신유빈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어제 탁구 혼합복식 동메달을 확정을 짓고의 모습인 거죠. 말 그대로 포효하는 모습. 네. 지금 이번에 이 동메달을 따면서 임종훈 선수의 경우에는 병역 면제 혜택도 같이 받게 됐습니다. 네. 12년 만에 딴 탁구 메달이에요. 네.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한 메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독대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윤한 어제 오전 대통령실에서 독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독대는 이날 오전, 어제 오전 국무회의 이후에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공식 일정을 비워둔 채 오후 1시 국회 당대표실로 출근을 했다. 만나고 늦게 오후에 출근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관건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일 겁니다. 한 대표는 자신이 요구했던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좋은 결정이라고 언급했고 윤 대통령은 2024년 세법 개정안 처리와 체코 원전 수주 후속 조치 등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나오죠. 만나서 무슨 얘기했느냐? 제2부속실 잘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대표가 윤 대통령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관련해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면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려고 강력하게 요구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사실 이 대표에 선출되기 전에도 제2부속실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조만간 설치가 이제 완료가 될 거다라는 건데 사실 이동석 의원님, 네. 총선 직후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통해서 얘기를 했었죠. 만납시다, 오찬합시다 그랬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엔 독대가 이뤄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는 제2부속실 설치 잘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만났다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취임 이후에 네. 이게 이제 며칠 정도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게 한동훈 대표가 과거에는 만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만났다. 이런 논란에서는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당대표이니만큼 이제 국정 운영을 위해서 화합하는 모습으로 보이겠다라는 점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만났는데 네. 이게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가장 큰 장점은 1대1로 만났을 때 그 네. 사람의 뭔가를 끌어내는 그런 이 장점이 있다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나왔는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 만남을 주선하면서 당정 관계의 화합은 물론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화합적인 모습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네. 앞으로 계속 만남을 통해서 화합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정 관계에도 굉장히 이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가 된 만큼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는 게 이상한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단둘이 만났을 때 뭔가 상대방의 호감을 이끌어내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10분 이번 독대에서 발휘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사실 모양새로 보면 아까 저희도 잠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계속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었던 제2부속실 설치 건의를 윤 대통령이 마치 받아들인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기사가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김 여사 보좌 제2부속실 4달 설치, 윤 공약 접고 여론 달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는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일단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 안 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접고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기로 했다라는 건데 이게 여론 달래기냐 한동훈 달래기냐 둘 다 달래기냐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에 그냥 밀렸다. 좀 표현을 바꾸면 달래기가 아니라 밀렸다. 굴복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2부속실 설치 그리고 대통령실 내 특별감찰관 부활 이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처음 국회에서 의결된 다음에 대통령실로 넘어갔을 때 그걸 거부할 거다. 거부권 행사할 거다. 그러면 그냥 거부권만 행사하면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을 텐데 그에 대한 일종의 대응 카드로 그러면 차라리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특별감찰관도 부활하는 이걸 내놔야 그래도 국민들이 조금은 고개를 숙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나 윤 대통령과 주변의 참모들 그리고 집권당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거부권만 행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디올백 수수라는 뭐 이런 게 더해지면서 지난 총선에 민심의 분노가 그대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2부속실 설치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부활 이거는 왜 공식적이지도 않은 자리에 있는 대통령 배우자가 오히려 더 중심에 섰습니까? 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 이거에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손을 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많은 언론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지금 윤경호 위원님 말씀은 최수영 위원님. 네. 여론 달래기도 아니고 한동훈 달래기도 아니고 그냥 여론에 밀린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히 여론에만 밀렸겠습니까? 모든 정치 행위와 정치 일정에는 다 제각각의 어떤 전략과 메시지가 담겨 있기 마련이죠. 저는 이걸 이제 양측 간의 확전 자제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8월이 되면 말이죠. 네. 여당의 3대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3대 쓰나미. 탄핵, 특검, 네. 그리고 거부권 유도라는 야당의 3대 공세가 쓰나미처럼 밀려올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난 이 야당의 공세를 지금 네. 8월에 이재명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더 거세질 텐데 자 그럼 과연 이 여당이 지금 이렇게 지리멸렬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느냐? 양측이 약간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전략적 제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하. 최소한 이 부속실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그때 당권 주자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손을 들어준 거고 다만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에 대한 문제는 약간의 휴지기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먼저 조금 한동훈 대표 입장 체면도 세워주고 네.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쪽으로 가서 하고 한동훈 대표도 특별감찰관은 용산과 국회가 추천할 문제라고 아마 한 발 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독대는 굉장히 함의가 크다고 보여지는 게 여당이 이제 드디어 이슈 주도권을 위한 전열 재정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 주도권을 여당이 잃게 되면은 네. 이게 결인하는 차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결인되는 차가 더 이상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전열 재정비의 방점이 있었고 더 이상 양측이 갈등에 대한 확전도 자제하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네. 당직 인사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략적 제휴로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사실 이게 전략적 제휴란 말은 비즈니스 때문에 만났다라는 얘기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8월에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8월 쓰나미를 딱 굳건하게 버텨내기 위해서는 그러려면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손을 잡고 제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향후 당직 인선도 좀 같이 봐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죠. 대체 바뀌는 거냐, 유임되는 거냐, 다들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장현주 변호사님, 정책위 의장 관련한 얘기를 혹시 하러 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얘기를 하러 갔다는 게 유임이면 갔겠느냐, 바뀌니까 간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정정식 정책위 의장의 자리를 두고 만약에 바꾸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동훈 대표로서는 본인의 어떤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또 그 방향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네. 그 과정에서 친윤계와의 갈등의 발화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주요한 인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도에서는 정정식 정책위 의장의 거취 문제 또는 그 유임 여부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우리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체를 알 수는 없는 것 같고 아마 정책위 의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뭐 나왔을 수도 있고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여주는지에 따라 그날의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나왔던 대화 내용도 우리가 나중에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물론 지금 제2부속실이 설치가 된다라고 하고 이게 앞서서 이게 전략적인 부분이다라는 말도 나왔지만 이 부분도 저도 동의는 합니다. 네. 다만 이런 전략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화합의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전략들이 과연 제대로 먹힐지는 좀 저는 미지수인 것이 일단 제2부속실이 설치된다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앞으로 영부인에 대한 관리 그리고 어떤 그런 모든 활동에 대한 보좌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이미 터져 있는 문제들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수사들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사실 제2부속실이 설치된다라고 해서 예전에 벌어졌던 일들이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은 것, 이 조사 방식을 두고 장소에 대한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검찰청에서 조사받았더라면 어땠을까? 오히려 국민들이 더 편하게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대통령실의 입장과는 또 배치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뭔가 서로 간의 사이를 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는 하고 있지만 저는 갈등의 불씨 그리고 앞으로의 발화점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 인선을 두고 일단 첫 번째로 그 갈등이 발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금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나서 정책위 의장 인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과연 이 전략적 제휴가 효과가 있겠느냐 곳곳에 지금 발화점들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정책위 의장 관련한 얘기를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장 두 사람이 만났다는 어제도 친윤계에선 정책위 의장 인선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근데 이 정책위 의장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없는 탕평이 아니라 그냥 추경호 원내대표 파트너를 그냥 놔두기만 해도 탕평 인사로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게 당내 화합이나 당정 화합, 특히 정말 치열한 전당대회 거친 이후에 한 대표 이 리더십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뭐 새로운 지도부에서 사의를 표하는 게 관행이라고 강조하는데 총선 패배한 사람이 그다음 전당대회에 안 나오는 것도 관행이죠. 네. 가만 두면 되는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라는 얘기를 장해찬 전 최고위원 지금 친윤계로 분류가 되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포커스를 딱 맞추는 이유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동석 의원님. 네. 지금 정정식 이 정책위 의장 거취가 윤한 관계를 어떻게 한 대표가 설정을 했는지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돼 버렸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정 의장이 어떻게 됐냐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가서 만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좋은 시그널인 것 같은데 당장 만난 같은 날 친윤계에서는 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뭐 우선 어제 지금 회동 자리에서 네. 분명히 둘이 정정식 의장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했을 것으로 저는 했을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 2, 3일 전에 그 보도와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가 약간 달라요.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는 이게 여권 핵심 관계자의 발을 인용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정식 의장이 그만두는 게 이렇게 탕평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어제 만난 이후에 기류가 확실히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친윤계에선 당연히 정점식 의장의 지금 거취를 놓고 유임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네. 결국 한동훈 체제가 드러난 이상 한동훈 대표가 전권을 쥐고 인사를 임명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기류도 현재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네. 교체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약간 이 기류가 좀 달라진 게 느껴진다. 그런 정점식 의장이 결국 교체 국면으로 가는 것 같고 요 얘기가 어제 이른바 뭐 보고든 뭐 이런 취지로 얘기가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어제 두 사람이 만나고 분위기가 안 좋았으면 뭐 단순히 독대가 아니라 뭐 독대 했는데 뭐 이견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 얘기가 어제 뭔가 뭐 정점식 의장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고 얘기가 그냥 잘 순탄하게 끝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까 다시 동아일보 일면 다시 좀 볼까요? 어제 만난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독대는 어제 오전 국무회의 이후에 이루어졌다.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가 시작이 됐죠. 이 국무회의가 끝나고 그리고 만난 다음에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만난 뒤에 오후 1시에 여의도에 있는 국회 당대표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시작해요. 보통 10시에 시작해서 대략 11시 반에서 12시쯤 해서 끝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방송으로 해서 대통령 모두 발언을 전달해 드리는 경우는 있는데 그게 끝나고 뒤에 비공개로 회의를 더 하거든요. 11시 반 12시에 끝났는데 얘기를 하고 한 대표가 용산에서 여의도까지 오는 시간도 있는데 1시에 도착을 했다. 이 얘기는 최수영 의원님. 그 얘기는 두 사람은 몇 분을 얘기를 했다는 거냐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사실 또 딱 점심시간이긴 해요. 밥을 먹었다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식사를 했다면 오찬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약식 회동이었을 것으로 저도 추산합니다. 근데 국무회의 시간이 사안에 따라서 조금 빨리 끝나기도 해요. 빨리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도 국무회의 배석한 적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이슈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빨리 끝난 날도 있고 좀 늦게 끝난 날도 있고 오후에 국무회의를 하는 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방점이 찍은 거는 이게 좀 말하자면 긴급 회동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전에 일정이 고지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마 네.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 오후쯤에 아마 전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회동 서로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간을 찾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국무회의 끝나고 이제 오후가 되는 그 어간을 잡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전략적 제휴라고 제가 분석하는 것도 긴급 회동이었으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어떤 타임 스케줄에 정확히 있었다라기보다는 네. 어떤 양측의 사정에 의해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일단 최혜병 특검법은 사실은 이제 부결돼서 폐기가 되었지만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럼 이제부터는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특검의 현실화. 갑자기 민주당이 이거 카드를 받을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가 폭탄을 받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전열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타이밍이라고 본 것 같아요. 더 이상 언론의 뭐 억측, 왜 두 사람은 독대를 안 하나. 원래 그런 거거든요. 춘향이 하는 비로소 이도령을 만날 때 풀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분의 회동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억측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일거 해소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만남이 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의 공세는 예견돼 있고 올 겁니다. 네. 특히 방송사법 포함한 지금 모든 법안 다 의결했어요. 이미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거부권을 연달아 4개를 다 행사해야 돼요. 제가 아까 3대 쓰나미라고 표현한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권에서 약간 내부 이견이 나오거나 이런 건 뭐냐고 얘기하게 될 경우 굉장히 대우가 흔들리죠. 단일 대우가.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108명의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지금의 양측에 아주 합치되는 모습 보이는 거 이게 바로 전략적 행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춘향이가 한을 풀려면 이도령을 만나야 푸는데 어제 그 한이 진짜 풀렸다라는 말씀이에요. 긴급 회동을 통해서. 네. 그리고 긴급히 만날 이유가 여러 건이 있는데 방송사법 거부권도 있고 지금 최혜병 특검도 있지 않느냐. 이것도 다시 또 몰려올 쓰나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이미 재표결에 가서 부결이 됐지만 다시 돌아올 쓰나미인 그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실까요? 지금 민주당이 내고 있는 특검법은 선수가 심판 고르는 법이고 그리고 이 내용상으로 너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계속 말해왔고 네. 그걸 지금 이제
이 법을 철회시키는 것을 이제 관찰한 것이고요. 왜 이 정도를 해야 국민들께서 우리가 마치 무슨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냐 오해하시는 것을 푸실 것이고 그래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잘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 입장이 바뀐 게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설명을 해서 국민의힘 당을 지금 설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제3자가 특검을 선정하는 그 이른바 제3자 특검으로 나는 발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을 당 내에 좀 설득을 하겠다라고 저희 MBN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런 입장을 윤경호 위원님 어제 아까 긴급 회동이었던 것 같다, 오래 만난 것 같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요 포인트도 얘기를 했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발표가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독대라고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 옆에 배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비서실장이 상세한 설명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만남이라는 건 국정운영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또는 국민의힘 주변에 현안이 우선순위 면에서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걸 국민도 알아야죠. 아니 막연하게 뭐 2024년 세법 개정안 처리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 후속 조치 지금 이게 우리에게 최대 현안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다면 이건 정말 준비 없는 만남이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인가? 왜냐하면 대한민국 지금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무게로 따져서 한번 순위를 따져보세요. 그러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 그것도 63%의 지지를 얻어서 이제는 정통성 10이 이제 완전 사라졌잖아요. 그런 여당 대표가 만났으면 지금 현안이 뭔지를 옆에 쌓아놓고 자 이번 8월에는 우리 최수영 평론가 이미 지적하셨듯이 쓰나미가 몰려온다면서요. 그러면 대야 관계에서는 뭘 양보를 하고 뭘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지 이런 거를 국민에게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헤쳐나가고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려고 한다.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야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났으면 그런 정도의 얘기를 우리한테 나오도록 해줘야 이 다음에 뭐가 전개가 될 것 같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전히 안개 속이잖아요.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최상병 특검법, 새로운 제3의 특검법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거부권 왕창 행사한 법안들 무조건 다시 재의결해서 다 부결시킨다? 그냥 힘 대 힘으로만 갈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제 같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은 조금 더 구체적인 후속 설명 그리고 여당은 실제로 구체적인 행보로 이어졌어야 된다.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당대표가 만나는 게 사실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닌데 뭔가 비공개로 만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좀 상세하게 투명하게 좀 공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최수영 의원님은 춘향이가 이도령 만나서 한을 풀었다. 그런데 한이 안 풀렸다. 무슨 얘기 춘향이 이도령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도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네. 아마도 요 얘기가 오늘 중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뭐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든지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든지 좀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두 사람이 4월 총선 끝나고 사실상 마주치거나 같은 행사에 참석하거나 한 같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 말고 두 사람이 정말 뭐 이른바 뭐 독대냐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비서실장이 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난 거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4월에 무산되고 지금 처음이죠. 네.